유승민 전 의원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한참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남겠다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측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저희 예측대로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한 그 의중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있더라고요. 나가서 뭐 할 수 있을까? 과연 나가서.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이 전해주던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과는 좀 다르다, 좀 낮아졌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저는 2027년 대선에 난 출마할 거야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가 정치하는데 계속 발목을 잡는 게 배신자 프레임이잖아요. 이번에 또 탈당을 해가지고 이준석 신당에서 어떤 배지를 달거나 정치를 하게 되면 그 프레임 보수 우파 진영에서 계속해서 유승민 전 대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에 남아서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우파 정당을 좀 도와주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그 프레임 극복해서 2027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고 싶다.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환영의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환영?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16년도 총선이 있고 나서 이제 낙마를 했는데 그때 이제 유 대표와 같이 한 차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유 대표한테 당 나가시지 말아라. 그때 한참 이제 분당설이 나오고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굳이 나가서 이제 창당을 하고 창당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뼈아픈 경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기 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제3지대에 가는 것도 고민을 하셨다는 뭐 설은 들리긴 하는데 사실 이준석 신당도 모멘텀을 좀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제3지대도 지금 어떻게 이게 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뭔가 뭉쳐가지고 잘할 것 같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유승민의 역할이 과연 뭘까? 특히 이준석과 같이 했을 때 오히려 역할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고민도 있지 않으셨을까? 또 거기에다가 우리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음 대선에서 우리 보수 진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주자 중에 하나로서 경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 불출마하겠다가 아니라 공천 신청 안 하겠다는 말씀의 의중은 다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당에서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의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는 없다. 그런 얘기는 원래 했었던 것 같고 신당이냐 남는 거냐라는 건데 유승민 의원도 이제 나이로 보면 이준석 대표처럼 실험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마지막 한 번의 대선에 출마해서 어떻게 마지막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경거망동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졌고 그리고 아마 이준석 대표 혹은 개혁신당 쪽에서 최근에 낸 정책들이 아마 유승민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 철학이랑 좀 제가 봤을 때는 부합하지 않는 정책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합류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유승민 대표는 되게 그 가치와 명분을 중요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넘어간 거다. 이거는 보수가 살기 위해서 유승민 대표를 어떻게 쓸 거냐 아니면 그 내부에 이 정도의 포용과 연대 없이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 리더십의 문제가 저는 이제 직면했다고 보고 이걸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승민 수도권 오지 출마로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안대희 대법관을 마포에 낸 것과 같은 악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불출마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지에 가서 출마하지 않는데 유승민 대표한테는 오지 가서 출마하라고 하는 것은 차등 대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꽃지역구를 주든가 아니면 공동 수도권 선대위원장을 줘가지고 그냥 다니게 해야지 험지에 그냥 가가지고 혼자 그냥 개인기 해보라라고 하는 건 다른 지역구에 영향도 못 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유승민 의원한테 강남을 줬어? 아니면 뭐 강남이 꼭 아니더라도 될 만한 지역구를 줬어라고 하면 보수가 변했네? 보수가 포용했네? 이런 시그널이 갈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 뭐 저기 오지에 가봐 20년 동안 국힘이 한 번도 안 된데 가봐 이렇게 하는 거는 얘네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쓰지를 말지 오지 출마로는 제가 볼 때는 보수 내부의 균열만 더 커집니다. 그럼 이제 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밀어줄 거면 한 번에 지금 확실하게 밀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고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 이제 제
뭐 어떻게 보면 그분은 이제 보수 쪽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이제 걸려 있는 거고요. 저는 국힘에 몸을 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는 편인데 예.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생당을 할 거냐 했을 때 이게 회사로 치면 대기업과 벤처기업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은 조금 견해가 달라도 일단 공존은 가능해요. 그냥 살짝 이렇게 그냥 그 뭐랄까요. 서로 그냥 존중해주면서 그냥 동시에 공생할 수는 있는데 벤처는 이제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견해 차이가 좀 있으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파열음이 만약에 내부에서 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거는 그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의 어떤 생각으로 굴러가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생각에 그럼 완전히 동일해서 똘똘 뭉칠 수 있느냐 이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저도 그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 정신 중에서 하나가 저는 노후 빈곤을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무슨 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예. 세부적으로 보면 다 일리가 있지만 저는 큰 틀에서 방향성 면에서 좀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꽤 있을 거고 유승민 그럼 전 그런 의원도 그랬을 상태에서 것이다. 그 안에서 뭔가 일사불란하게 가기가 굉장히 뭐하고 만약 다른 생각 갖고 옆에 동떨어져 있으면 뭔가 꽂아놓은 보리자루 비슷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3지대는 안 갔고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출마를 본인이 하고 싶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뭔가 일치가 딱 돼서 나가서 이렇게 옷을 입고 뛰어야 되는데 이 지도부나 어떤 특히 여당이니까 정권의 흐름하고 본인이 동의가 안 될 텐데 그 옷 입고 대통령 얘기 듣고 하면 그 옹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다. 지역에 출마를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떤 좀 상징적 지역에 나가야지 어떤 그러니까 좀 별로 안 알려진 지역에 예. 뭐 홈지이든 아니든 간에 나가가지고 전혀 이렇게 이슈가 안 되는 지역 같으면 그게 과연 효용성이 있겠냐. 그러면 선대위원장 정도를 하든 아니면 상징 지역에 나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가치관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돼야 먼저 되지 돼야 않을까. 예. 장성철 소장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설득해야 됩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정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유승민 전 대표 활용에 대해서 전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한번 총선 승리 유승민 대표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한 게 우리가 의미가 없겠어요. 왜냐면은 한동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어요. 근데 한 대표 정말 내가 딴 거는 내가 김경률까지는 내가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런데, 유승민 이거는 안 돼. 유승민 전 대표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이건 안 돼. 이건 정말 당신이랑 나랑 끝장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 후자 같아요. 네. 유승민 전 대표는 안 되라고 할 안 것 돼, 같은데 이렇게 그래도 한동훈 뻗으세요. 비대위원장이 좀 설득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선거 치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생각이 김 대표님, 이현주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험지나 오지 말고 딱 될 만한데 좀 강남 서초라든지 그렇죠. 강남 같은 데 줘가지고요. 어. 전국적인 지원 유세도 유성이 하고 없어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없어 보이는 것보다 일단 배지 달고 전국적인 선거 지원 유세하러 다니고 그것이 옳지 않을까. 이재영 전 의원 보시기에는 아니 그 어떠세요? 험지 지금 논의가? 오지 얘기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몇몇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다가 의미 없는 사람들이 한 게 이제 아. 밖으로 샌 건데 그게 무슨 당의 전략처럼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중론이 그리고- 아니군요. 네, 그럼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누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으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소위 말해서 의미 없는 사람들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별 그 무게감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그 활용도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의 의지죠. 개인의 의사죠. 지금 개인한테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밖에서만 맞아. 자꾸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도 아마 이거 웃기네 이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본인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어봐야겠습니다. 같이 네. 이번 선거를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유승민 전 대표가 싫어 나 안 해라고 아니, 거부할 수 그렇게는 있는 지금 이유가 안 했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다는 어떤 그럼요. 분석이잖아요. 공천 진정성이-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거.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네, 육회상쾌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현주 전 의원, 이재용 전 의원 나와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내일은 서용주, 김병민 두 분 모시고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김준호 대표 함께할 거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